예, 2025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요거 봅시다. 요거 좀 볼만하죠. 교과서 개념학습 41쪽에 요거 지구과학 과학 지문이 나왔어요. 요거 좀 문제도 좀 볼만했고, 해설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 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요 부분 그죠? 요 끝부분 요거 뭐 지속 시간이 이제 요 일치한다. 요런 것도 설명 좀 해야 되겠고, 요 회전 주기와 이제 그 펄스의 회전 주기가 반복 주기와 같다. 요 부분 좀 해설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한번 봅시다. 꼼꼼히 보고 문제도 보고 그림도 보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장에 뭐 해설이 됩니다. 뭐 요약을 했습니다. 한 장에 요약이 되고, 요 부분을 좀 물리적으로 조금 설명이 좀 더 필요해서,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전자기파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일단 요 간단하게 뭐 읽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뭐 전자기파가 뭔가, 전자기파가 뭡니까? 대강 뭐 얼핏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뭐 이런 어떤 날아오는 빛, 그죠? 빛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가시광선의 어떤 뭐 어떤 파동, 그죠? 요거 내에서만, 그죠? 람다, 그죠? 그 파장 내에서 이 파장, 그죠? 파장 순서대로 적은 거죠. 예, 파장이 요 정도 가시광선 내에 있는 파장만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저격선, 자외선 우리가 못 봅니다. 못 봐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 뿐이고 다른 게 엄청나게 날아오죠. 이거는 이제 뭐 전파 망원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날아오는 걸 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날아온다는 얘기지. 뭐 전파가 막 전자가 막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이 진동이 하게 되면 파장이 막 퍼져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게 되면 뭐 물결이 쫙 있는 것처럼, 뭐 전자가 이렇게 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면 뭐 이게 쭉 이제 물결처럼 이렇게 파종 온 사방으로 뻗어 나갑니다. 이런 파동들이, 그죠? 이렇게 쭉 뻗어 나와요. 그게 이제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뭐 물질파가 있네 어쩌네 뭐 그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흔들려도 뭐 파가 오는데, 그러니까 뭐 물결에서, 그죠? 물결, 바닷물에도, 아니면 호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도 파동이 막 밀쳐오잖아요. 지금 목소리도 그렇죠. 이 공기가 막 파동이 막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전자기파다. 빛도 전자기파다.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오는 빛이다, 파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어떤 그 파동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요약을 해봅시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이 행성 간 공간 섬광 요걸 연구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영국의 무슨 캠브리지 대학에서 휴이시 연구팀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팀이, 그죠? 하고 있었는데, 이게 행성 간 공간 섬광이 뭐냐면은 어떤 뭐 행성이 아니고 어떤 뭐 항성이죠. 별은 항성입니다. 태양도 항성이죠. 지구는 행성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이제 항성이고, 지구처럼 그냥 빛을 내지 못하는, 반사만 시키는 걸 행성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뭐 별에서, 그렇죠? 이거 우리가 말하는 별들은 다 항성이죠. 빛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 별들이 이렇게 이제 뭐 빛을 쏘든 가시광선을 쏘든 뭐 전파를 쏘든 이렇게 쏘겠죠. 사방팔방 쏩니다. 그렇죠? 왜 쏩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어떤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게 됐을 때 그때 잔잔한 호수가 흔들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 별 내에서 뭐가 막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 파동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파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뭐 어떤 물속이라 생각하면 돼요. 공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공기를 때려가지고 공기가 막 파동이 전해져가지고 우리 귀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어쨌든 얘들이 막 어떤 뭐 움직이든 뭐 별에서 무슨 온갖 쇼를 해가지고 막 그 진동을 하게 되니까 파동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형태로, 뭐 전파의 형태로, 뭐 어떤 뭐 가시광선의 형태로 날아오는 겁니다. 날아오는데, 이 태양이 이제 중간에 태양 근처에 걸 보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보는 건 상관없지. 근데 태양 근처에서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가끔씩 팡 터질 때가 있어요. 팡. 뭐 불타고 있잖아요, 태양이. 그러다가 많이 탈 때가 있죠. 폭발처럼 팍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오던 그 전파들이 이거 막
산란이 돼갖고 딴 데로 날아가 버려갖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빛이, 요 화살표 빛이. 요 빛이 안 보인다는 안 보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시커멓다는 얘기지. 그 빛이 빨갛게 하얀 점이 보이다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태양풍이 이제 또 사그라들었어. 그러면 또 다시 또 빛이 오겠죠. 그러면 또 딱 나타나고.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는 거지. 깜빡거린다는 얘기죠. 그제.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하얀 점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거 왜 그럴까? 태양풍이 일어나 가지고 플라즈마, 플라즈마 그죠? 이런 액체도 기체 고체도 아닌 이상한 어떤 상태. 이온이나 전기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 이 상태를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빛을 산란시킨다. 아니면 빛을 흡수한다. 그래갖고 그 빛을 못 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까맣게 빛이 안 보죠. 시커멓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또 플라즈마 없어지면 다시 또 이제 빛이 오니까 보이고,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하더라. 사람이 보기에. 그죠. 그러니까 태양풍에 의한 전파 교란, 요걸 연구했었어요. 행성 간 공간 성광 이걸 연구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는 와중에 깜빡깜빡거림을 연구했는데, 근데 깜빡깜빡거리는 게 규칙적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어요. 뭔가가 태양 주변에 뭔가가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태양풍이 팍 일어가지고 안 보였다가 다시 또 태양풍이 사그라들면 또 보이고 이러면 불규칙적이잖아요. 태양이 폭발하는 거는, 그지? 그 표면에서 폭발하는 거는 불규칙적일 텐데 이상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있더란 얘기지. 이상하다는 얘기지. 이걸 대학원생 벨이라는 그 여자애죠. 어떤 여자애가 대학원생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그럴까? 이게 주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규칙적인데 이건 왜 규칙적으로 왜 깜빡깜빡거릴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칙적인 전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게 팍 튀어오르고 또 얌전히 조용히다가 또 팍 튀어오르고 조용하다가 팍 튀어오르고, 이게 이제 펄스입니다. 펄스. 이걸 우리 요 그림 자체를 펄스라고 불러요. 응? 펄스가 이게 있나? 설명이? 펄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큰 진폭을 나타내는 파동, 팍 튀어오르는 거. 일반적인 조용할 때 말고 팍 튀어오르는 거, 큰 진폭, 그죠? 요거를 펄스라 합니다. 요걸 펄스라 해요. 펄스 하나, 펄스 둘, 펄스 셋,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어떤 규칙적인 펄스를 보내더란 얘기지. 특별한 그 별의 이름을 펄서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펄서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 그죠? 펄서라는 별이 규칙적인 펄스, 이 파동, 진폭, 큰 진폭, 이런 걸 보내는 이유가 뭘까? 이 규칙적으로 딱딱딱 보내는 이유가 뭘까? 이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천문학자 골드, 금이죠, 금. 골드라는 이 사람 이름이에요. 골드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연구 성과를 냈는데, 등대 모형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깜빡깜빡한다는 얘기지. 등대. 왜 등대가 이제 깜빡깜빡하잖아요, 그죠? 그 깜빡깜빡거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깜빡거린다. 그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글은 이 등대 모형, 골드의 등대 모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거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태양보다 무거운 별. 그러니까 태양보다 가벼운 별이 있고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있고 엄청나게 무거운 별이 있거든요. 총 3가지로 나눠요. 지구과학을 보면 알겠지만 태양보다 가벼운 별, 태양보다 무거운 별, 태양보다 엄청 무거운 별, 이렇게 나눠요. 이게 좀 달라져. 이런 형태가 폭발하고 이렇게 다 수축하고 이런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 이거 태양보다 약간 무거운 별,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걸 볼 텐데 이 별이 폭발을 합니다. 왜 폭발을 하느냐? 태양도 나중에 폭발해요. 없어집니다. 태양도 영원히 빛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제 핵융합을 하고 있죠. 핵융합과 핵 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 타갖고 이제 재료가 없어지면 폭발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중간에는 단단한 게 있겠죠. 중간에는 있던 물질들은 그냥 있고, 커지는 거는 이제 가벼운 물질들, 수소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 그걸 이제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단단하게 모여 있던 거, 무거운 물질들, 그걸 초신성이라 합니다.
철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Fe 철, 포스코 철, 철분이 여기 많아요. 이게 무거우니까. 더 무거운 물질도 있지만 이때는 안 만들어집니다. 철이 만드는 거에 최종이에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초신성. 초신성이 돼요. 얘들이 가만히 안 있고 수축을 합니다. 가만히 안 있고 수축을 해요. 왜 그러냐? 뭐 물리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얘들이 가만히 안 있지 왜? 그게 아니라 수축을 하게 돼요. 그 중력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고 안으로 자꾸 중력 때문에 모여드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 중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밑으로 지구 중심으로 가려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또 벗어나려는 또 힘이 있어. 그게 딱 맞으니까 우리 균형적으로 지금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거 만약에 균형이 깨져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 커져버리면 터질 거고, 구 커질 거고, 중력이 너무 세지면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커져 나가는 힘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것만 남아있는데 이게 중력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 쪼그라들겠죠. 그죠? 그 수축이 되겠지. 근데 그 수축하는데 그냥 그대로 수축하느냐? 그렇지 않죠. 수축하면서 회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건 물리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향력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가? 어쨌든 전향력은 딴 얘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이 일어난답니다. 뺑글뺑글 돌아요. 그럴 때 이제 중성자 배열이 되면서 이제 계속 중성자 배열이 되는데 요게가 이제 계속 수축돼가지고 중성자 별이 돼요. 그 이제 만약에 태양보다 엄청 무거운 별은 초신성이 됐다가 얘들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초신성 블랙홀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별은 초신성이 되고 조금 더 무거운 별은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그거까지는 놔두고 어쨌든 중성자 별이 되는데 얘가 이제 중성자 별이 회전을 합니다. 아까 왜 회전합니까? 초신성에서 수축되면서 회전력이 발생해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봅니다. 이제 중성자 별이 회전한다. 그래가지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그 결론이 뭐냐?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얘들이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니까 이 과정을 볼 텐데 봅시다. 일단 그 중성자 별 표면에 얘가 회전하고 있잖아요. 표면에 Fe 철, 그게 이제 회전해요. 근데 그 철 부분에 철인데 이 철에는 자성 물질이 많아. 자성 물질. 자성 물질이 있습니다. 자성 물질이 뭡니까? 자석이죠, 자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회전하나 안 하나 그 주변에 자석 큰 덩어리 큰 자석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있겠죠. 자기장 뭔지 알죠? 그 자석 밑에 놓고 위에 유리척 친 다음에 철가루 뿌리게 되면 철가루가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자석을 밑에다 막대 자석을 밑에다 놓고 위에다가 거울을 놓고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자기장이 생기죠. 이런 자기장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중성자 별 자체, 초신성 자체 철분이 표면에 많아요. 초신성 생길 때 가벼운 걸 다 날아가고 철만 털 정도의 무거운 것만 남았었으니까 얘들이 자석 물질을 가지고 자석인데 또 얘들이 회전을 하네. 자석이 가만히 있지 않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운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뺑글뺑글 돌아. 그러면 자기장의 어떤 요런 패턴이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어떤 위치에. 그죠? 자기장이 어떤 센 지역이 셌다가 약해졌다가 요쪽 어떤 한 점을 찍었을 때, 그죠? 그 지역이 셌다가 약해졌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전기장이 발생하거든요. 요건 이제 물리 얘기인데 이따가 볼 겁니다. 왜 발생하는지. 전기장이 생겨요. 그러다가 전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니까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자가 튕겨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왔다리 갔다 한다는 얘기지, 전자가. 그리고 전자가 떨어져 나와, 표면에서. 이 떨어져 나온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돼. 왜 원운동을 합니까? 전자가 똑 떨어져 나오죠, 여기서. 동글동글한 그 편에서 똑 떨어져 나오면 이게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에서
혹시 이건 거 알죠? 왼손 법칙이라고 FBI라고 이게 힘이고 여기 자기장 방향, B 방향, I 방향, 그죠? 전류 방향, 자기 전류 뭐 어떤 뭐 힘을 받는다 힘의 방향인데 이건 뭐 전자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이 힘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죠?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장 안에 어떤 뭐 전기가 흐른다, 전자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얘가 힘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겠지. 그리고 이 전자가 힘을 받아가지고 가속 운동을 하게 돼요. 전자가 가속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전자기파에 방출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특별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약간 이따 설명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텐데 왜 발생하는지 요 단계별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요 전자기파가 방출되는데 요 빔 형태의 전자기파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축이죠, 축. 이게 빨간 게 여기 이제 중성자 별이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이거 그림을 볼까요? 예, 중성자 별이고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저저 막 돌아다녀가지고 전자 막 하는데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기파 빔 형태의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는데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방출되느냐? 이쪽 방향으로 방출됩니다. 이쪽 방향, NS극 방향으로. 이 자기장 축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쭉 쏴요. 빔 형태가 뭡니까? 빔, 레이저 빔. 레이저 빔 알죠? 이를테면 후라시 같은 걸 비추게 되면, 네, 후라시 같은 걸 만약에 사람이 어떤 후라시를 들고 있죠, 그죠? 비추게 되면 여기에 빛이 비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레이저 빔처럼 쭉 나간다는 얘기지. 발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쭉 쏜다는 얘기입니다. 쭉 쏴. 이쪽으로 축 방향으로 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위치에 있을 때, 자기장 축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자기장 축이 여기 있을 때는 일로 쏘겠지.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쏘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후라시처럼. 그죠? 이해되죠? 이렇게 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구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얘가 딱 보겠지. 근데 이제 뺑글뺑글 이거 회전해가지고 여기 자기장 축이 있으면 일로 쏘겠지. 그럼 뭐 안 보이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딱 만약에 요 화살표가 여기 오게 되면 얘가 보는 거고, 화살표가 여기 오면 뭐 얘가 못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가 여기 왔다 이렇게 뺑글뺑글 원운동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화살표 끝이, 응?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 회전하잖아요. 중성자별이 회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다가 여기로 오면 이제 못 보다가 여기 오면 보이고, 여기 오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딱 여기 왔을 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규칙적으로 어떤 이상 오는 어떤 이런 펄스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라는 겁니다. 깜빡깜빡 등대처럼 한다. 등대 모형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내용 전체가 요약을 하면,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축으로 돌게 되고 이쪽으로 레이저 빔을 쏘게 되기 때문에 얘가 보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뭐 특별히 깊이 있게 안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성자 별의 표면에 이제 Fe 철이 있어가지고 자석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회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얘들이 자석 물질을 함유하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 자석 덩어리입니다. 그죠? 얘들 자체가 그냥 자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회전하나 안 하나 그냥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회전해버려. 뺑글뺑글 돌아. 그러면은 뭐 만약에 여기 한 점을 딱 찍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뺑글뺑글 돌면은 자기장의 어떤 상황이 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촘촘한 부분, 여기는 좀 헐렁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바뀌겠지. 뺑글뺑글 돌면은. 회전하게 되면 자기장의 어떤 발생이 아니라 변하겠죠. 그죠? 발생이 아니라 자기장은 뭐 예초부터 있었던 거지. 발생은 아닙니다. 그죠? 변화라고 봐야지. 변화. 자기장이 변화를 합니다. 그죠? 기존에 자기장이 있었잖아요. 자기장이 변화를 하는 거죠. 맞나? 자기장이 어떤 변화를 하게 된다. 자기장 변화를 하게 된다. 하여튼 이게 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장이 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잔기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전기장. 응?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나면 전기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장이 변하는데 전기장이 생긴다고? 생기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응? 전자기 유도의 법칙. 그러니까 자기장이 막 바뀌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전기가 발생한다. 이거 뭡니까? 발전기죠. 발전기. 그러니까 뭐 원자력 에너지든 아니면 저기 뭐 수력 에너지든 뭐 화력 에너지든 간에 발전소든 간에 그 뭐 뜨거운 물을 막 끓인 다음에 물이 끓는 전기는 막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프로펠러에다가 이게 바람처럼 프로펠러 달아놓으면은 이게 때려가지고 뺑글뺑글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석 덩어리야. 자석 덩어리가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발생해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핸드폰도 쓰고 충전도 하고 등도 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발전기입니다. 그게 지금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 이게 패러데이죠. 반대 방향도 있죠. 반대 방향. 암페어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전기가 발생한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해요.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은 뭐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이것처럼 전기장이 올라오면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수직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 아까 맞죠? FBI라 그래가지고 B 방향, B가 자기장, I는 전기장. FBI 수직입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장도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생겨요. 전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세면은 자기장의 크기도 이렇게 세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 전기장이랑 자기장은 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기 어떤 뭐 흐르는 어떤 뭐 지역에 가면 자기장도 있겠네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약하다 뿐이지. 약합니다. 그리고 나침반 들이대면은 뭐 뺑글뺑글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죠. 그만큼 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장 어떤 세게 다니는 또 테슬라라는 단인데 이따 나올 겁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뭐 중성자 별의 뭐 자기장 워낙 세서 1억 테슬라까지 올라간답니다.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나침반이 뺑뺑 돌고 돌지는 않겠네. 아주 뭐 어떤 한 방향을 가리켜야겠지, 그죠? 아주 강하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요거 이해되죠.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은 뭐 전기장이 발생한다. 요건 이해됐고, 그럼 전기장이 발생한 다음에 전자가 떨어져 나온다. 요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장이 발생했다는 말이 뭡니까?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라는 말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자가 움직인다. 전기가 있다. 전기가 흐른다. 뭐 전자가 움직인다. 전기장이 발생했다. 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전기가 막 움직이다 보니까 뭐 어떤 놈 떨어져 나오고 막 그래 되겠죠, 그죠?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저거 하겠지. 전자가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 떨어져 나온 전자가 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이 자기장 안으로 자기권, 그죠? 이 자기권이라 그러는 거,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자기장 영향을 받겠죠.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럼 전기장, 기존에 있던 전기장, 얘들이 만든 자기장이 만든 전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전기장.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있습니다. 뭐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 어쨌든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가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기 흐르는 곳에 딱 전자가 들어갔어. 그럼 그 물에 휩쓸려가지고 막 가겠죠, 그죠? 가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속이 일어나면 뭐 빠르게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빠르게 뭐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원운동 자체가 가속 운동이죠. 원운동 자체가 가속 운동입니다. 얘가 뺑글뺑글 돌아. 뺑글뺑글 돌아. 그 전자 가속이 일어난다는 얘기. 원운동은 가속 운동입니다.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전자가 원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속 운동을 하게 됐는데 전자기파가 왜 방출되나요? 이걸 봅시다. 전자가 가속을 하게 되면 이놈 자체가 전기를 어떤 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 그 자체야. 전기가 왜 흐르는가 하면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전기가 곧 전자입니다, 그죠? 그 이놈들이 이제 그 전자가 가속을 하게 되면 전기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자 자체가 가속을 받고 그게 또 움직여 버리니까 전기장이 변한다고 볼 수 있죠. 전자 자체가 전기니까 전기장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 전기장은 다시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자기장에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 자기장은 또 전기를 또 발생시켜요. 전기장에 또 변화가 일어나. 이게 또 전기장이 다시 또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뺑글뺑글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진동이죠. 진동의 형태. 자, 보시죠. 전자가 아래 위로 진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단순화시킨 겁니다. 아래 위로 진동을 하게 되면 이거 물결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쭉 뭘 보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보내고 이게 이제 아래 위로 막 진동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내죠? 몰라요. 그건 뭐 어떻게 뭐 신이 그렇게 만든 거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우리 손을 갖다가 막 움직이게 되면 막 물결 무늬가 막 생기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막 어떤 에너지를 보낸다는 얘기지.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모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 막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게 이제 전기장으로 위아래로 쌓인 어떤 그죠 그래프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지. 전기장을 보내게 되고 그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도 이렇게 생겼다 줄어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뻗어나갑니다.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 이게 진행 방향이 이쪽이지. 진동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방팔방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그거죠. 우리가 보면 볼 수 있으면 가시광선이고 못 보는 건 전부 다네요. 파장의 감마선은 아주 짧고 라디오파 전파는 아주 짧죠. 아주 길지요. 파장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인 거지. 이게 이제 전자기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가속하면 전기장 변화, 자기장 변화, 전기장 변화, 자기장 변화, 자기장 이렇게 막 자기장, 전기장 어쩌고 하면서 전자가 가속한다, 전자가 진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운동을 하면 요렇다라고 보는 거죠. 원운동은 가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직선 운동인데, 그러니까 원운동이야 당연히 뭐 복잡한데 이건 좀 단순화시킨 겁니다. 뭐 그거 그리면 뭐 내가 못 그리니까 어쨌든 이 가속 운동이고 전자가 가속하면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깊이 이해하는 거는 뭐 영상도 봐야 되고 그죠. 그거는 뭐 제가 혼자 이렇게 설명을 못 합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좀 이런 거 좀 이해가 됐죠. 그거 가지고 볼 겁니다. 결국 뭐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또 간단하게 요약 중에 또 요약을 하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연구를 했는데 태양풍에 관해서 이게 보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규칙적으로 뭐가 오더란 얘기지. 그걸 보니까 이제 펄스가 이게 규칙적으로 오던데 이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별이 회전하면서 이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그 방향 자체가 이게 뭐냐 자기장 축으로 오게 되니까 깜빡깜빡 이게 자전은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그 지구가 자전은 또 아주 규칙적으로 하고 있죠. 24시간. 아침에 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다 자전이잖아요.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보이는 거지. 예. 뭐 물론 계절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대부분 뭐 이 정도면 그 정도 오차야 뭐 규칙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이거 보였다 안 보였다 이쪽으로 뭐 안 보였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얘기는.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봤으니까 그죠? 본문도 보고 문제도 한번 봅시다.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쪽 부분은 뭐 조금 설명들이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본문 보면 본문 봅시다. 1967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휴이시 연구팀이 행성 간 공간 삼광을 연구하기 위하여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설치했다. 행성 간 공간 삼광 이걸 보려고 성광이 뭡니까? 반짝반짝한다는 얘기죠. 행성 간에 공간에 어떤 뭐 반짝반짝하는 걸 연구를 했다. 그게 뭐냐? 행성 간 공간 삼광이 뭐냐? 외계 전파원에서 오는 신호가 태양풍에 의해 교란되는 현상. 그렇죠? 외계 전파원에서 오는 별에서 오는 신호가 태양풍에 의해서 이제 교란되는 현상. 요걸 본 거지. 요걸 연구했는데 태양의 표면에서 플라즈마 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제 태양풍이라 한다. 태양의 표면에서 플라즈마 입자가 쏟아진다. 이게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플라즈마가 뭐냐? 아까 봤죠. 뭐 고체, 기체, 액체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또 제사형 물질 상태입니다. 막 전기를 띈 게 막 섞여 있고 막 이온, 전자 이런 게 막 덩어리져 있는 거.
특별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플라즈마 입자가 막 쏟아져. 이건 태양풍. 이거 밖이 확 불어제끼니까 이거 플라즈마 확 쏟아져 나오니까 빛이 막혀버리겠지. 그죠? 그 산란돼 교란된다. 태양풍이 태양의 대기 상태에 따라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파를 내는 천체에서 오는 전파 신호가 교란이 되고 깜빡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죠?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겠지. 빛이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그죠? 우린 빛을 봐야지 우리가 보는 건데 깜빡깜빡 하더라. 그게 이제 섬광이라는 거죠. 그죠? 휴이시 연구팀은 이 전파 망원경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하늘에 걸쳐서 전체 전 하늘을 다 봤네. 예. 전파원의 깜빡임을 분석해 깜빡임을 반복해서 관측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관측했대요. 당시 대학원생이던 벨리, 그 어려운 일은 대학원생에게 시키는 거죠. 관측 데이터 분석 완전히 다 하지 말고 네가 간단하게 한번 봐봐. 예비 이제 뭐 초벌로 그죠? 예비 분석을 해봐봐 하니까 그녀 여자죠. 행성 간 공간 섬광이 아닌 이상한 신호. 아까 이상한 신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규칙적으로 온다 그래. 규칙적으로. 아까 태양풍이 일어난 건 태양풍은 불규칙적이잖아요. 불규칙적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규칙적으로 오더란 얘기지. 그죠? 이게 뭘까? 그죠? 휴이시 연구팀은 이 이상한 신호에 주목했고 천구상의 동일한 좌표에서 펄스가 뭡니까? 예?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큰 진폭을 나타내는 파동.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거죠. 팍 튀어오르는 거. 이 펄스가 주기적으로 나오더란 얘기지. 펄스가 주기적으로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펄스가 1.37 어쩌고저쩌고 초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거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런데요. 그러면 뭐야? 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네. 그러면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거 차이가 1.3초라 그랬나? 그러면 이 중성자 별은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고 있네요. 1초에 한 번씩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번씩 회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지. 회전이 빠르니까 1.3 몇 초 동안 자전을 하네요. 그죠? 하면서 규칙적으로 이제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는 그때까지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으므로 처음 본다는 얘기지. 그들은 그 실체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벨이 이 여자애가 꼼꼼하게 관측 데이터를 검색했다. 그래가지고 빈도는 다르지만 역시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 3개를 추가로 찾았답니다. 야, 하여튼 뭐 빈도가 다르대. 이거 왜 그럴까요? 빈도 왜 다를까요? 이 자전 주기가 다르겠지. 그죠? 어떤 놈은 빠르게 돌 거고 어떤 놈은 막 1초 만에 돌 거고 어떤 놈은 2초 동안 돌 거고 지구는 24시간에 돌잖아요. 그죠?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건데 그 한 바퀴에 몇 초 걸릴까? 그런 어떤 빈도가 다르겠지. 그죠? 그걸 찾아냈답니다. 그죠? 자료 찾아보니까 3개를 더 찾아냅니다. 이로써 이 현상들은 천체들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죠? 이 현상들은 천체들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뭐 우연히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뭐가 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별들 이 몇 개에서 쏘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별이 규칙적으로 뭐가 탁탁탁탁 지나가 가지고 가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별도 다른 별들도 그런 게 있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천체에서 유발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정 지었고 이 천체에서 펄서라는 이름을 붙였네요. 이름 여기다 이 깜빡깜빡 규칙적으로 오는 별의 이름을 펄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68년 1년 만에 펄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의 천문학자 골드 이 사람이 펄서가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중성자 별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밑에 다 그 얘기입니다.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중성자 별이다. 그게 그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게 뭘까? 궁금해했는데 그거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중성자 별이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중성자 별이 여기 이제 회전하면서 이 자기장 축으로 레이저 빔을 쫙 쏘니까 그죠? 회전하는 축 여기 회전축이고 이거 자기장 축입니다. 자기장 축으로 레이저를 쏩니다. 회전축으로 쏘는 게 아니고 자기장 축으로 레이저를 쏘게 되면 얘가 딱 보고
안 보다가 안 보이다가 보고 안 보이다가 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그죠? 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성자 별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성자 별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견되었지만 이론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측된 적이 없었던 당시에는 펄서의 발견은 중성자 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골드가 주장하기를 야 그거 중성자 별이야 그것이 이때까지 관측 못했는데 잘 찾아냈구만 중성자 별 맞아 이렇게 막 지 혼자 주장을 한 겁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그런가? 막 이렇게 의심을 품었는데 그죠? 그 후에도 펄서는 계속 발견돼갖고 수천 개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점점 좋아지겠지. 예? 이때 뭐 1967년대 전파 망원경보다 지금 만든 전파 망원경이 훨씬 더 좋잖아. 성능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찾아낸 겁니다. 수천 개를 찾아내게 되었고 골드의 설명도 인정받게 됐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네. 그때 못 믿었는데 뭐 두세 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대 막 이랬는데 수천 개 찾았으니까 네 말이 맞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펄서 계속 봅시다. 펄서에서 방출되는 펄스의 주기는 그 펄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별이죠, 별 이름이고 펄서에서 방출되는 펄스의 주기는 매우 정확하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펄스의 주기가 요거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팍 올라오고 요거 특별히 진폭이 큰 거 요걸 말하는 건데 펄스는 그죠 진폭이죠. 이게 규칙적이라는 얘기지. 근데 워낙 규칙적이라 가지고 거의 뭐 원자 시계 엄청난 정확하잖아요. 원자 시계는 이거 견줄 정도로 아주 정확하대. 이 왜일까요? 얘들이 중성자 별이 회전하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그 자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응? 불규칙적으로 자전하지 않고 지구도 뭐 아주 규칙적으로 자전을 하고 있죠. 24시간에 한 번씩 돌고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펄서가 규칙적인 펄서는 별이고 펄스는 진폭입니다. 진폭 큰 파장을 말하는 거고 펄서가 규칙적인 펄스를 내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드가 그 얘기한 이 이유 왜 이렇게 보낼까? 왜 반짝반짝할까? 골드가 제시하고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교화된 등대 모형에 따르면 그러니까 골드가 제시를 했네요. 등대 모형이다. 깜빡깜빡하는 거 등대 모형이다. 그거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 그러니까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있고 이거보다 더 무거운 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보다 덜 무거운 별,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들이 움직임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는 겁니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은 최종적으로 그 블랙홀이 되고, 훨씬 무거운 별은 그냥 그 중성자 별이 되고, 태양보다 좀 가벼운 것들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게 지구가 한 사람들은 알아먹을 거고 어쨌든 이래 됩니다. 그죠?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폭발하면서 방 터지면서 초신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폭발한다는 말이 뭡니까? 부 커집니다. 부부부 커져. 폭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양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규칙적 먼저 좀 단단하게 있지만 나중에 또 폭발할 겁니다. 폭발하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는 이제 철 같은 게 단단한 것들이 뭉쳐져 있어요. 철덩어리가 뭉쳐져 있고 그 외에 이제 헬륨, 수소 이런 것들이 훅 날아간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딱 뭉쳐져 있는 철덩어리 이거를 이제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이 초신성이 가만히 또 안 있고 수축을 합니다. 왜 수축을 하느냐? 원래 이제 지금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수축하려는 중력과의 힘이 있고 그 반대로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딱 균형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폭발해갖고 가에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나갈 놈 나간 거지.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뭉치려고 하는 힘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뭉쳐지는 거지.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성자 별이 돼요. 중성자 별. 그 이름 붙인 겁니다. 중성자만 잔뜩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중성자 별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수축 과정에서 이때 초신성이 수축할 때 중성자 별이 될 때 그때 수축할 때 돌면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냥 수축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수축하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돼. 이거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축하면서 회전을 얻게 되는데 수축이 될수록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계속 돌게 된다. 중성자 별의 표면을 구성하는 철,
아까 무거운 물질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을 구성하는 철들이 중성자 배열이 무거운 것만 남아있으니까 철만 남아있는 거예요. 철과 뭐 좀 무거운 것들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자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겠죠. 철도 자성이 통하니까 이런 자성 물질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이 자성 물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자기장이 생깁니다. 함유하고 있어 중성자별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전체 자석 덩어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철의 표면을 구성한 철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아주 강한 어떤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 자기장은 중성자별의 자남, 그 근처에 나와서 또 자남 또는 그 근처에서 나와서 S극에서 N극으로 이렇게 N에서 S 이 어떤 뭐 자기장의 방향, 그죠? 방향이 있죠. 어디서 나와서 어디서 들어간다. 자남에서 나와서 자북으로 들어간다. 그죠? 자북 또는 그 근처로 들어가서 형태를 띈다. 요거는 점들을 보면 그 근처로 들어가죠. 이 근처에서 나오고, 그죠? 보이죠? 하여튼 꼭 나오는 놈도 있고, 자북에서 자남에서 나오는 놈도 있고, 그 근처로 들어갔다 근처에서 나오는 놈도 있고, 그런 얘기죠. 대략적으로 뭐 여기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띈다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지구도 마찬가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으로 찾아가는 북극이랑 실질적으로 회전축에 있는 북극이랑 달라요. 그 지자기 북극이라 그러고 지자기 남극이라 그러는 건데 지구도 이래요. 회전축이랑 달라. 이만큼 벗어나진 않지만 이만큼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뭐 이거 자기장 축과 회전축이 다릅니다. 지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침반만 들고 가면 여기 도착해야겠지. 실질적으로 북극은 여기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 실제 원칙에 의하면 중성자별에서는 중성자별에서 자기장이 최대 1억 테슬라, 그죠? 테슬라 뭐 자동차 이름인데 그 전기차죠. 전기랑 자기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름을 붙인 모양이에요, 그죠? 테슬라. 1억 테슬라면 뭐 엄청난 자기장입니다. 자성 뭐 막대 자성 뭐 수천 개 수억 개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조그만 막대에서 엄청난 자기장이 쫙 쏘고 있다. 이 이제 뭐 주변에 자성의 형태를 띠고 있겠네요. 자기장을 만들고 있겠네. 달한다. 중성자별 표면 근처에 있는 자기장이 대전 입자들의 운동을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이를 자기권이라 한다. 이건 뭐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죠. 청층권, 대륙권, 뭐 열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봤죠? 공기층에 따라 그런 어떤 권이 있다는 얘기죠. 권이 있다. 자기가 미치는 공간. 이 근처에 전부 다 자기권이겠네요. 그죠? 중성자별이 회전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런데 회전하게 되면 중성자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중성자별 표면에 거대한 전기장을 일으킨다. 아까 말했죠. 자기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전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자석을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기장이 자석을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자석 덩어리인데 이게 회전을 해. 뺑글뺑글 돌아. 그러면 주변에 전기가 생기겠지. 발전기처럼. 그죠? 이는 움직이는 자석 주위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석 주위에 도선 깔아놓고 그 전기를 뽑아서 쓰는 게 발전소죠. 발전소입니다. 이는 이 전기장이 전자들을 철원자의 핵으로 된 그러니까 철원자의 핵으로 된 철원자의 핵. 그러니까 중성자별의 핵은 철원자구나. 그래서 이제 전자들을 떼어낸다는 거지. 표면으로부터 떼어낸다. 이 표면에 있는 그 어떤 뭐 철원자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떼어내요. 전기가 막 생기니까 전기가 막 통하니까 어떤 놈은 튕겨 나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막 어떤 전자들은 그냥 뺑글뺑글 돌기도 하고 막 튕겨 나가고 하여튼 뭐 급한입니다. 전기가 통하니까. 왜 전자파가 나온다는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거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의 뭐 막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기가 통하니까. 떼어내고 이 전자들은 자기권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이게 튕겨 나오니까 이게 자기권이겠네. 이거 밖으로 나오면 바로 자기권이잖아요. 그죠? 자기권으로 흘러 들면 회전하는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장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또 회전하죠.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만든 전기장에 의해서 또 가속된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또 전기장을 만들죠. 응?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 그랬고 그 전기장 안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전기장은 지금 전자가 막 통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인 거지. 그죠? 그 안에 이제 그 전자가 딱 들어가서 그럼 거기에 휩쓸려 갖고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같이 움직이게 되고 가속을 하게 된다. 이 가속된 전자는 빠르게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 전자 가속이죠. 전자 가속을 하면서 빔 형태의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아까 말했죠. 전자가 가속을 하게 되면 전기장이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고 전기장이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장이 변화, 자기장 변화, 전기장 변화, 자기장 변화 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 지금 전자가 이렇게 막 가속을 해갖고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면 이 사방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이 팔을, 이 쌓인 팔을 진행 방향 이쪽 방향 사방 팔방 진행을 하겠지. 그죠? 전자가 막 진동을 하게 되면 저기 다 보내는 겁니다. 전기장을 보내니까 자기장도 자연스럽게 수직 방향으로 생기고. 그러니까 전자가 가속하게 되면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이놈 전자 자체가 전기의 성분을 띠니까 전기장의 변화가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기장 변화가 생기고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가만히 있던 자기장에서 또 다시 또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했죠.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자기장이 또 다시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이 발생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전기장이 뭐 또 더 발생하니까 또 변화가 일어나고 이 전기장이 다시 또 자기장 만들고 이걸 계속 만들죠. 그게 만들고 계속 이제 막 만들고 변화 생기니까 이게 이제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전자기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강한 전자기파를 자남과 자북을 연결하는 자기장 축을 따라 방출한답니다. 자기장 축을 따라 방출한다. 이거. 자기장 축을 따라 방출한답니다. 이렇게 쏜다는 얘기지. 이렇게 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처럼 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네네. 이 후레쉬처럼 한 방향으로 가겠지. 그죠? 레이저 빔 형태로 쏘기 때문에 후레쉬처럼 한 방향으로 가고 여기 있는 놈은 딱 봤다가 일로 가면 안 보이다가 다시 1초 후에 여기 오면 다시 또 보이고 또 안 보이다가 다시 일로 오면 이렇게 보이고 그죠? 이 화살표 끝을 보면 되겠죠. 이 화살표 끝은 이렇게 원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화살표 끝이 여기 오는 순간 딱 보였다가 여기 있으면 안 보이다가 왜냐하면 이 레이저가 사방팔방 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레이저 직선을 따라 쏘아버리니까 그죠? 그거였습니다. 중요한 게 요 말이죠. 요 말. 자북과 자남을 연결하는 자기장 축을 따라 방출한다. 이거 이해됐죠? 일반적으로 중성자 별은 자기장 축이 회전 축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장 축과 자기장 축과 회전 축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 축, 그다음 자기장 축이 일반적으로 다르대. 뭐 지구도 그렇잖아요. 지구도 그렇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북극과 그다음에 그 나침반으로 가는 자북극이 다르죠. 자북극, 실질적 북극 그죠? 다릅니다. 달라요. 기울어져 있어서 중성자 별이 회전하다가 자기장 축이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하기를 반복하면서 회전하다가 다시 중성자 별이 회전하다가 자기장 축이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한다. 자기장 축이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한다. 지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요 순간 이 그림처럼 된 순간에는 쭉 쏴가지고 얘가 딱 맞겠지. 지구가 맞겠죠. 근데 회전축을 뺑글 돌리면은 이쪽으로 쏠 거고 이쪽으로 또 쏘다가 또 여기 막 쏘다가 또 이렇게 그림처럼 여기 이 자리에 딱 오게 되면 또 지구에 딱 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구를 향하기를 반복한다. 그죠? 아까 1.3초 만에 한 바퀴 돈다 그랬나? 그래야 되겠죠. 반복하면서 지구의 전파 망원경에는 주기적인 펄스가 관측된다. 아까 펄스가 요거라 그랬죠. 파동, 진폭이 큰 파동. 요거. 그러니까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때
펄스가 반복되는 주기는 펄스, 진폭, 이 큰 파동, 이 반복되는 주기는 펄스의 회전 주기와 같죠. 회전 주기, 자전 주기와 같은 거지. 얘들이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돌면 보이고 한 바퀴 돌면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얘들이 딱 요 순간에 딱 왔을 때, 그죠? 이 짝대기가 이쪽으로 왔을 때 딱 보이고, 그 다음 또 안 보이다가 한 바퀴 돌면 딱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시간이 자전 주기와 같다, 그 얘기죠. 펄스 회전 주기가 같고, 그죠? 펄스가 별이니까 별의 회전 주기가 뭡니까? 펄스의 자전 주기죠. 그 다음에 펄스의 지속 시간, 이게 뭡니까? 이 펄스의 지속 시간, 이 시간을 말하는 거지. X축을 말하는 거지. 이 지속 시간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일로 레이저빔을 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후레쉬를 들고 지금 벽을 쏘고 있죠. 그러면 요게 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후레쉬 빛이. 그러니까 눈이 여기 안에 있으면 후레쉬 빛을 보겠죠. 응? 이 원 안에 있으면 후레쉬 빛을 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눈이 여기 있어, 사람이 여기 서 있어, 그럼 후레쉬 빛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이 빛을. 그죠? 이 안에 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이 요 안에 원 안에 있어야지. 근데 이놈이 계속 돌려, 이거를. 응? 계속 돌려.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시간, 눈이 이 원 안에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펄스의 지속 시간은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폭 안에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이 머물러 있는 시간과 일치하는데, 요거 이해되죠?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폭 안, 요 후레쉬, 요 빛, 그죠? 요 동그란 원, 요 안에 눈이 있어야 되겠지. 전파 망원경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전파 망원경이 머물러 있는 시간과 일치한다. 그죠? 펄스의 지속 시간이라는 게. 이 펄스의 지속 시간. 이거 X축을 말하는 거지. 이 펄스 팍 튀어오른 진폭이 큰 요 X축. 그거 일치하는데. 그 지속 시간은 펄스의 주기가 뭡니까? 펄스가 반복되는 주기. 이거는 펄스 회전 주기잖아요. 이 회전 주기를 말하는 거야. 이 회전 주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건데. 이 회전 주기보다 훨씬 짧겠지. 왜냐하면 요거밖에 못 보잖아요. 이 원안에 눈알이 요 하얀 요 후레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짧지. 예? 그죠? 지속 시간은 펄스의 주기보다 훨씬 짧겠지.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얘가 휙 돌려 버리는 거니까. 한 바퀴 돌리는 시간과 눈알이 요 안에 있는 시간이, 망원경이, 전파 망원경이 요 안에 있는 시간이 비교하면 전파 망원경이 요 안에 후레쉬 빛 안에 있는 시간이 훨씬 짧죠. 이해되죠? 그죠? 그 말입니다. 요거 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이해됐을 겁니다. 이 정도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별은 행성 간 공간 성광을, 별이 아니구나. 벨은, 그죠? 벨은 행성 간 공간 성광을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했다. 시켰잖아요. 그죠? 이 대학원생한테 시킨 거야. 야, 행성 간 공간 성광을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에서 오는 데이터, 그거 좀 분석 좀 해. 이네요. 벨은 담당 예비 분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얘들이 맨 처음에는 뭘 했습니까? 행성 간 공간 성광을 연구했는데 요거 좀 분석해줘라고 하니까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오는 신호가 있다. 이게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벨이 자기 일 했다. 맞고. 그 다음 2번. 행성 간 공간 성광은 폭발한 별이 회전하면서 내보내는 전파. 폭발한 별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폭발해가지고 초신성이 되고 초신성이 수축해가지고 중성자 별이 됐잖아요. 그럼 폭발하는 거는 이게 무거운 별인데
폭발한 별이 회전했다. 폭발한 별. 폭발한 별이 회전했다. 중성자 별이 회전한 거 맞는데. 오케이. 회전했다. 전파를 통해서 발견되는.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폭발한 별이 회전하면서 보내는 어떤 규칙적인 전파. 이게 뭡니까? 이상신호잖아요. 이상신호잖아. 이거 뭡니까? 이거 다른 얘기지. 지금 펄서에 대한 얘기잖아. 펄서. 이거잖아 이거. 지금 성광은 뭡니까? 지금 아까 태양풍, 별에서 이제 뭐가 빛이 오는데 태양이 뭐 팍 터져가지고 가려가지고 안 보이고 그거였잖아. 그게 성광이고. 펄서는 태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멀리 별에서 오는데 이게 깜빡깜빡거려.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예 다른 얘기지. 그 현상 아닙니다. 틀렸어요. 이 전파에서 그러면 규칙적으로 오는 전파는 뭡니까? 그 중성자 별에서 오는 그 불빛이죠. 전파죠. 다른 현상입니다. 아예 틀린 거지. 2번 틀렸고. 3번. 휴이시 연구팀은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원의 깜빡임을 관측하던 중에 관측하는 중에 우연히 펄서를 발견했다. 그렇죠. 이거 뭐 펄서를 찾으려고 막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뭐 한 게 아니야. 펄서를 발견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태양풍 가려가지고 막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거 보려고 했는데 찾은 거죠. 규칙적으로 뭐 오더라. 태양이 규칙적으로 폭발하지는 않을 텐데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다, 저기도 그렇다, 여기도 그렇다 이게 하는 거죠. 그 수증기를 찾았다. 발견했다. 오케이 맞고. 4번. 펄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별로. 맞죠?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별이죠. 펄서. 별이라 그랬잖아요. 중성자 별이라 그랬잖아요. 펄서는 빔 형태로 방출하는 전자기파. 그것도 뭐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게 또 빔 형태야.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는 거지. 레이저를 쏘는 거죠. 쭉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 펄스로 관측된다. 그 주기적 펄스로 펄스가 이거잖아요. 그죠? 펄스. 진폭을 나타내는 파동을 말하는 거니까. 관측된다. 말이 맞는데. 좀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요. 이게 사람이 서 있고 별이 있는데, 그죠? 얘가 이제 진폭, 자기장 축을 따라 쏘니까 이때는 바로 보이다가 일로 쏴버리니까 일로 날아가버리니까 얘가 못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다시 또 여기 오면 또 일로 보이고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또 여기 오면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깜빡깜빡한다 그 얘기죠. 5번. 중성자 별과 관련한 등대 모형. 아까 이거 골드라는 사람이 제시했다 하지 않았나? 골드에서 제시되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정교화했다. 내용을 치죠. 골드가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줬다 그러지 않았나?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교화됐다. 조금 고치고 그랬나 보네요. 그렇죠? 답 2번. 2번 문제 2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뭡니까? 중성자별. 기억이 어딨나? 중성자별. 그죠? 중성자별. 그거에 대한 특징을 묻는 건가? 봅시다. 자, 2번 봅시다. 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죠? 기억이 뭐냐? 중성자별. 이제 기억은 중성자별입니다. 그죠? 중성자별. 그에 대한 특징을 묻겠네요. 봅시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나온 분출물이 강한 중력으로 뭉쳐서 형성된다. 초신성이 폭발하나요? 초신성은 폭발하지 않아요. 자, 폭발하는 거는 이거 이제 무거운 별,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폭발을 해서 초신성이 되고, 초신성은 수축해가지고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그죠? 폭발한 건 아니에요. 초신성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수축하지. 초신성은 폭발한다 틀렸고, 그죠? 강한 중력으로 뭉쳐 수축을 하겠지. 그죠? 그건 이거 초신성은 수축하는데, 초신성이 폭발하지 않는다. 틀렸고. 2번.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폭발할 때, 폭발하죠? 형성되는 강한 자기장. 이때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나요? 아니죠. 초신성에 있는 기존의
철 성분들이 자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이미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성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성 물질이 가지고 있었고, 하고 있었고, 그것도 자성 가지고 있었고, 그죠?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강한 자기장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회전하게 된다. 아니죠. 회전은 수축하면서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회전력을 얻는다. 수축 과정에서 중성자 별이 회전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초신성이 수축을 하게 되고, 이 수축 과정에서 회전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회전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일단 이 글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글에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일단 자기장으로 얘가 뭐 회전력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틀렸죠, 그죠? 그리고 과학적 지식,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기장 때문에 얘들이 뭐 수축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회전하게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뭐 여기는 뭐 언급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장 때문이라고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왜 수축하나요? 왜 회전하나요? 회전력은 수축하는데 왜 회전력이 생기나요? 그건 뭐 다른 어떤 과학 지식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거는 뭐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물리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죠? 하여튼 여기서 언급이 없었고, 그것도 내용도 틀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나간다. 그 다음에 3번. 별 표면에서 떨어진 전자들, 그러니까 표면에서 전자들이 떨어져 나오죠. 방출된다 그랬죠. 이 전기장에 의해서 원운동한다. 이 웃기 원운동 해가지고, 그죠? 전자빔의 빔 형태의 어떤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이거 맞는데? 답 3번이네요. 이거 전자기파를 방출하죠. 자, 다시 떨어진 전자들,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이제 떼어낸 전자들이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고, 가속된 전자들은 원운동을 하게 되고, 이 원운동 하면서 빔 형태의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죠? 떨어진 전자들이 전기장에 의해서 원운동하게 되고, 빔 형태의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맞죠, 그죠? 3번 맞고. 그럼 자기장 축 방향으로 방출하는 강한 전자기파는, 그죠? 자기장 축 방향으로 방출하죠. 자기장 축 방향으로 방출하죠. 방출 전자기파는 방출 지속 시간이 별의 회전 주기와 동일하다? 방출 지속 시간. 이건 또 뭔 말이야? 방출 지속 시간이라는 건 또 뭔 말입니까, 이거? 펄스의 지속 시간이란 얘기지. 펄스 지속 시간이죠. 방출은 계속 방출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여기 있을 때도 방출하고 있고, 여기 있을 때도 방출하고 있고, 계속 방출하고 있죠. 방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출 지속 시간이 나버리니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방출하고 있고, 이 방출을 하다가 이 방향이 맞아져가지고 보이는 거고, 방향이 안 맞아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방출 지속 시간은 말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지속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죠? 펄스의 지속 시간이라 하더라도 별의 회전 주기와 동일하지 않죠. 별의 회전 주기보다 훨씬 짧지. 그죠? 별의 회전 주기 펄서의 회전 주기보다 훨씬 짧죠. 그죠? 펄서의 회전 주기는 자전 주기잖아요. 펄서의 회전 자전 주기를 말하는 거고, 이게 지속 시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펄스가 지속되는 빡 튀어갖고 밝은 이 상황, 그건 요 후레쉬 비치는 요 원, 그죠? 요 안에 눈이 있을 때 확 밝은 거겠지, 그죠? 확 밝아가지고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원이 딱 벗어나는 순간 확 어두워지고,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 4번. 동일하지 않고, 틀렸고, 이거 뭐 방출 지속 시간 말 자체도 틀렸습니다, 그죠? 5번. 별 내부의 중성자가 회전하면서, 이게 또 뭔 얘기야? 별 내부의 중성자가 왜 또 회전하나? 중성자 별이 회전하는 거지, 별 내부의 중성자가 따로 회전합니까? 물론 뭐 덩달아 회전하겠지. 전체적으로 같이 도니까. 그죠? 별 내부의 중성자가, 별 자체가 전체가 회전하는데, 일단 이것도 말도 틀린 것 같고,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강한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그 철 성분에 있는 그 자성 성분, 중성자별 표면에 있는 철 성분에 있는 그 자성 물질, 얘들이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자기장을 만드는 거는 얘들입니다. 그죠? 얘들이에요. 뭐 회전하니 자시고 그런 상관없습니다. 얘들이 일단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회전하나 안 하나 얘들은, 이렇게 회전하나 안 하나 얘들은 지금 자석 덩어리잖아요.
자기장은 항상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게 뱅글뱅글 도니까 전기가 발생하는 거지. 그죠?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얘들이 회전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만드는 거고, 얘들이 돌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자기권이 형성된다. 뭐 일단 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권이 형성되는 건 맞는데, 그 자기장은 왜 만들어졌나? 회전해서 그렇다? 아니죠. 이 자석 물질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권이 형성된 겁니다.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기니까 이게 힘드네요. 그죠? 봅시다. 3번 넘어갑시다. 3번. 윗글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 T, 그 T라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펄서가 별이라 그랬죠. 펄서가 방출하는 별이죠. 별. 방출하는 주기적 펄스, 팍 튀어오르는 거, 이런 거, 진폭이 큰 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야, 선생님 똑똑하네요. 그림과 같이 30도의 각도로 벌린 가위에 두 날 중에 한쪽 날을 수직으로 세우고, 비스듬히 누운 날의 끝방향에서 관찰자는 가위를 바라본다. 얘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죠?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바짝, 얘가 사람이 크겠지. 커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겠죠. 그죠? 작게 그린 거지. 사람 치면은 막 펜만큼 하겠네. 펜보다 더 크겠네. 그죠? 아주 크게 해서 이거 얼굴로 이렇게 내려보겠죠. 그죠? 바라본다. 수직으로 세운 날을 중심으로 가위를 돌린다. 이건 이제 회전축이겠지. 그죠? 회전축.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세워진 날을 지나는 축을 A축은 회전축. 그 다음에 비스듬히 누운 날이 지나는 축을 B축. 이건 뭐 자기장축. 그죠? 이러한다. 이 가위를 10초에 1회 돌린다. 10초에 한 번 돌린답니다.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돌지요. 얘는 1회 돌리는데 10초래. 그럼 주기가 얼마입니까? 10초죠. 한 번 도는데 10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주기는, 자전 주기는 24시간이잖아요. 그죠? 10초 돌리는데 1회 돈다. B축은 얼마나 자주 관찰자의 눈을 가리킬지 생각해 본다. 그럼 10초에 한 번씩 보이겠지. 뭐. 그죠? 10초에 한 번씩 돌리니까. 요 자리에 보일 때만 딱 보이니까. 그죠? 딱 가리키는 거잖아요. 봅시다. 이 가위가 나타내는 중성자 별의 자북과 자남은 B축 위에 있다. 이 가위가 나타내는 중성자의 자북과 자남은, 자북이 어딥니까? 여기죠. 자남은 여기죠. B축 위에 있겠지. 이거 지금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지자기 북극은 여기고 지자기 남극은 여기입니다. 실질적인 북극은 여기죠. 실질적인 남극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만 들고 가면 여기에 도착한다는 얘기지. 북극에. 그죠? B축 위에 있지. 그죠? 자기장 축에 있겠지. 이 가위가 나타내는 중성자 별의 자기장 축 B축과 회전축 A축 사이의 각도는 30도다. 뭐 그렇게 설계했잖아요. 설계했고. 3번. 이 가위가 10초에 1회전하는 것은, 가위가 나타내는 펄서, 별이죠. 펄서의 펄스가, 이거는 여기 펄스죠. 의 주기가 0.1초. 왜 0.1초가 왜 나와? 회전 주기는 보세요. 펄서의 펄스 주기는 뭡니까? 펄스의 주기는, 펄서의 펄스 주기는, 펄서의 펄스 주기는 이게 뭡니까 이거? 10초죠. 10초에 한 바퀴 돈다며. 10초에 한 바퀴. 10초 후에 딱 여기 와서 딱 가리키고, 또 10초 후에 와서도 또 딱 가리키고. 그 10초에 한 번씩 도는데 뭐 10초지. 그죠? 10초에 1회전 하는 거잖아요. 주기가. 그죠? 틀렸고 3번 틀렸네요. 4번. A축 방향에 지구가 있다면 여기에 사람 눈이 있어?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눈에 딱 끝이 가리키겠습니까? 사람 눈에. 영원히 못 가리키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B는 뺑글뺑글 오는 동을 하는데, 오는 동을 해갖고, 만약에 보십시오. 여기 가위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 가위 끝이다. 30도, 이 B축의 끝이다. 그렇죠? 이게 돌리잖아요.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는 안 가리키겠지. 여기 눈은 안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영원히 안 가리키겠지. A축 방향에 지구가 있다면,
지구가 여기 있어. 사람의 눈이 여기 있어. 이 지구에서 이 가위가 나타내는 펄서가 방출하는 펄스를 관측할 수 없겠지. 그죠? 이게 펄스가 존재하려면 이게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딱 가리키고 안 가리키고 가리키고 안 가리키고 이 주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얘는 뺑글뺑글 도는데 이 눈이 여기 있어. 그러면 레이저를 안 맞겠지. 레이저는 지금 이쪽으로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으로 레이저를 쏘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쏘는 거지. 후라시를 들고 뺑글뺑글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센터에는 후라시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맞고. 그죠? 5번. 이 가위가 나타내는 중성자 별에서 펄스가 방출되는 것을 펄스가 방출되는 것을 관찰자의 눈 위치에 설치된 전파 망원경은 관측하게 된다. 그렇지, 그죠? 중성자 별에서 펄스가 방출되는 것, 펄스 이런 팍팍 튀는 거, 그죠? 이게 방출되는 것을 관찰자의 눈 위치, 여기에 눈 위치에 설치된 전파 망원경이 있겠지. 사람 대신에 여기 전파 망원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관측이 된다. 얘는 사람 눈이 관측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죠?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냥 뭐 설명하는데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과학 자체가 되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읽어보면 이렇게 깊이 안 봐도 되죠.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면 다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이 됐을 거고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작년 재작년처럼 막 수능 특강에서 너무 어려운 뭔 얘기지?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은 아마 이번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되게 어려운 건 안 내겠다는 어떤 뭐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 봅시다. 계속 이렇게 요약하고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또 해가지고 좀 설명이 좀 더 영상을 설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설명을 더 좋게 해가지고 영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해 두고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